조갑제 TV를 시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사이 정치판이 뜨겁습니다. 선거판으로 블랙홀처럼 모든 관심이 휩쓸려 들고 있습니다. 탄핵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거치면서 선거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30한 7,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여론 구조가 문재인 대세론에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저는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 여러 원인 중에서 큰 원인, 아마도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박근혜 대통령 구속이 보수층을 불안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런 심리가 누구한테 향했느냐 하면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씨한테 향하면서 문재인 씨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떨어진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씨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오늘 발표된 내일신문과 디 오피니언 조사인데요.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양자 대결 구도, 즉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안철수 씨가 43.6%, 그리고 문재인 씨가 36.4%, 약 7% 차이로 7%포인트죠. 7%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를 넘어서, 오차 범위는 3.1%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넘어서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양자 대결에서 이긴다는 가상 지지율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디까지나 양자 대결입니다. 그러나 양자 대결이 될지 3자 대결이 될지 5자 대결이 될지 6자 대결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선거판은 결국에 가면은 양자 대결로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제3 후보의 지지율이 마지막에 가면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 중에서 될 사람을 찍겠다. 내가 던진 표가 죽은 표, 즉 사표가 되는 것은 싫다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92년에 그때는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3자 구도로 가다가 마지막에 정주영 표가 빠지고 김영삼 후보 쪽으로 표가 몰렸습니다. 다만 3자 구도가 끝까지 허물어지지 않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것은 1997년입니다. 97년에서 한나라당의 이회창, 그리고 DJP 연합을 통한 김대중, 그리고 제3 후보로서 이인재 후보가 나왔습니다. 30만 표 차이로 이회창 씨가 졌는데 그때 이인재 후보가 약 20%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이인재 후보가 그때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이회창 당선은 확실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도 보수층에서는 이인재 후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번 선거판에서 결국 1대1 구도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안보 문제, 이념 문제가 중심이 되면은 끝에 가서는 좌우로 갈립니다. 좌우로. 그런데 이 안철수 후보의 이념적 지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국민의당 하면은 호남정당, 박지원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씨의 최근 안보정책 공약을 보면은 의외로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문재인 씨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드 배치 문제인데 문재인 씨는 신속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뭐 재검토해야 된다든지 더 협의가 필요하다든지 공론화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신속한 배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안철수 씨는 이미 한미가 합의를 했으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이되 나중에 한중 관계가 좋아지고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는다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사드 철수 문제도 논의해 볼 수 있다 하는 다소 애매한, 그러나 반대는 아니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인데 안철수 후보는 한미연합사가 존속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봉부기간, 군 봉부기간을 단축하는 데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뭐 잘 아시다시피 가장 왼쪽에 있는 좌파적 또는 생각에 따라서는 중국이나 북한에 유리한, 또 미국이나 일본과는 거리가 먼 한미동맹 또는 한미일 동맹 관계와는 거리가 먼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으니까 안철수 문재인 사이에 안보 이념 문제에 대한 차이가 뚜렷하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컨대 문재인 씨는 그동안에 일관된 주의 주장을 정리를 하면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미군의 신속한 사드 배치에는 사실상 반대다. 반대란 말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지만은 하여튼 신속한 배치에는 사실상 반대.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유엔이 압박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북한 인권 문제를 뭐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져간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도 적극적 찬성을 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발언이 되었습니다만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이 아니라 관례대로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 먼저 가겠다. 북한에 간다는 것은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말과 동의어인데 과연 반인류 범죄자이기도 하고 반민족적, 그리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노예 정권의 수괴인데 그 사람을 만나러 대한민국 대통령이 또 북한으로 가느냐, 미국 젖혀놓고 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가장 문제 있는 이분의 발언은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이 이야기는 헌법에 위배됩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통일 방안을 대통령이 추진한다면 이건 국가 정체성의 일대 혼란을 가져오고 심할 경우에는 국채 변경을 대통령이 추진한다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연합이라는 것은 남북한을 다 국가로 보겠다는 것인데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북한이 만들어낸 용어인 것입니다. 최근에 조갑지닷컴에서 문재인 측에 아직도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추진 방침에 변함이 없냐고 물으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유지한다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지금 이 단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해서 득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시 조갑지닷컴 시청자 중에 국가보안법 폐지가 안 되면 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일 군사보호협정 이미 우리가 맺었습니다. 한일 간에 군사 정보를 서로 교류를 하되 이것을 양국이 다 신의를 가지고 보호를 해야 된다. 다른 데로 빼돌리면 안 된다 하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일본과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여러 나라와 맺었는데 유독 일본과 이 협정을 맺었다고 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일 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북한 핵 문제입니다. 북한 핵에 대한 정보는 우리도 많지만 일본도 많아요. 서로 교류를 해야 되죠. 그것을 반대한다면은
그 결과로서 누가 덕을 보느냐, 대한민국이 덕을 보느냐, 김정은이가 덕을 보느냐 등등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의 지지 기반은 비슷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안보 정책에 관한 하는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층이 안철수 쪽으로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점, 이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 공동조사에서 3자 대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또 달라집니다. 3자 대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36.6%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한국당 후보가 10.7%를 받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안철수 32.7%입니다. 3자 대결입니다. 그 나머지는 지지 후보가 없음 11.6%, 무응답 7.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자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도 꽤 있죠. 왜냐하면은 아무도 사퇴를 안 한다든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할 경우에 이럴 때 홍준표 후보의 지금 지지율이 10.7%라는 게 이게 하나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 10.7%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마지막에 가면은 보수층이 자유한국당 지지층조차도 홍준표를 찍어서는 가능성이 없다. 홍준표를 찍다가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해서 홍준표를 버리고 안철수 쪽으로 가는, 이것은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입니다.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10% 지지로서는 10% 지지를 홍준표 씨가 극적으로 올리지 못하면은 10% 지지로는 선거 막판까지 가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지율로는 홍준표, 안철수 단일화가 홍준표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이 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자 대결입니다. 5자 대결은 문재인 33.7%, 홍준표 8.3%, 안철수 27.3%, 유승민 3.2%, 심상정 정의당 3%, 지지 후보 없음 11.8%, 모른다, 무응답 11.4%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 박근혜 대통령 구속 사태를 겪으면서 선거판을 뒷받침하는 여론 지형에 큰 변화가, 본질적 구조적 변화가 왔고, 그것은 안철수 문재인의 양강구도로 굳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D-36일이 때는 2017년 4월 3일의 상황입니다. 4월 3일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또 가능합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자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에서 나오는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은 정상회담을 하게 돼 있는데 미리 무슨 말을 할지 예고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협조해주면 좋다. 그것은 아마 중국에 가장 좋을 것이다.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은 미국이 혼자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전폭적으로 자신 있다 하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트럼프, 물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폭격을 할 것이냐, 선제 공격 아니라
예방적 폭격을 할 것이냐. 선제 공격과 예방적 폭격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언론은 혼돈해서 쓰는데 선제 공격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든지 미국을 공격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 때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고, 예방적 공격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폭격입니다.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미리 제거하기 위한 폭격을 한다면은 북한의 핵시설만 폭격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폭격을 당하면은 서울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서울을 공격하는 능력까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이 한 5척 정도는 와야 됩니다. 그렇게 딱 짜놓고 공격을 하고, 공격을 받은 북한이 워낙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포위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서울을 공격을 하면 내가 틀림없이 죽는다. 그래서 보복 공격을 단념하도록 만들 정도의 군사적 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비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사이 한국 사람들이 희망사항으로서 4월 중에 트럼프가 북한을 때릴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굉장한 군사력 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 이외에도 방법이 많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그래가지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중국이 아주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암살하기 위한, 전복시키기 위한 비밀 공작,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 수단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 역대 정부가 한 번도 이 수단을 제대로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뭐라고 이 인터뷰에서 별도로 미국 NSC,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이라고 국가안보회의의 보좌관과 인터뷰를 별도로 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북한의 지금 핵능력은 트럼프 제1기의 마지막에 가면은, 즉 4년 후입니다. 미국을 때릴 정도로 핵미사일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본토가 위협받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중국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좋다. 우리가 단독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상황이 한국의 선거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한국군과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아주 가깝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북한을 공격하기 어렵게 됩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같은 좌파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 유권자들도 이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요소도 이번 선거에 다 투입이 되어서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탄핵 사태를 처음부터 박근혜 탄핵을 넘어서 이것은 체제 탄핵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뒤에서 주도했다. 아마 유권자들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문재인 씨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과 함수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재용 삼성그룹의 부회장입니다. 한국 자본주의의 중심 인물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반공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두 사람은 도망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증거인멸의 이유도 없는 사람을 왜 지금 감옥에 넣어놓고 있느냐. 시장경제의 중심인물, 반공자유민주주의 수호자였던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다는 것은 이 탄핵 사태가 단순한 개인의 비리를 청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노리는 바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위협하고 이걸 뒤집어 엎겠다는 그런 남북한에 있었던 어떤 작용과
면밀하게 관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민들이 비로소 이 위기의 본질을 느낀 것이 이번 최근의 여론의 변화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지켜보면서 그때그때마다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